노년에 고정 수입이 있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노후의 삶, 무엇이 가장 걱정될까요? 건강,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돈입니다. 젊었을 땐 내 손으로 벌고, 쓰고, 저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은퇴 후엔 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갑자기 줄어드는 수입, 반대로 늘어나는 의료비와 생활비, 이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삶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다릅니다. 고정 수입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감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매달 받는 그 작은 돈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작은 수입의 소중함, 노년이 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유를 누리는 삶을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창업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수입입니다. 오늘은 노년에도 가능한 현실적인 고정 수입의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렵고 대단한 일 말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것들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지만 돈 걱정에서 자유롭다는 건 엄청난 자유다. 크리스 록. 일부 고정 수입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일상이 불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고정 수입의 소중함이 노년이 되면 실감납니다. 꼭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오는 수입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고정 수입이 있다는 건 예측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 들어오는 돈. 이 안정감은 식사 계획, 병원 방문, 손주 선물 같은 작은 일상까지도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감각은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다는 자부심. 그것이 삶의 의욕으로 이어지고 더 적극적인 사회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완전히 끊기면 사소한 선택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도, 손주에게 작은 용돈을 주는 것도 망설이게 되죠. 고정 수입은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가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때 진짜 평온해진다. 데이브 램지. 2부 노년에 가능한 소규모 임대 수입. 혹시 집 안에 남는 방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쓰던 방, 혹은 창고처럼 쓰이던 공간도 정리만 잘하면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집 안에 빈 공간 하나가 매달 일정한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하숙형 거주나 쉐어하우스 형태의 생활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원룸은 비싸고 자취방 구하기는 어렵다 보니 조용하고 따뜻한 가정집에서 방 하나를 빌리는 걸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시원, 하숙, 방 하나 임대 모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꼭 집 안이 아니더라도 시골이나 외곽에 텃밭이 있거나 마당이 넓다면 그 자체로도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말 농장 체험, 시골 감성 하루살이처럼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려는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를 둔 젊은 부부, 은퇴한 부부들이 주말에 머물 공간을 찾고 있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자원을 다시 보는 눈입니다. 방, 마당, 창고, 텃밭, 오래된 농기구,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자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는 어렵다면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청, 동사무소, 복지관의 공고란, 혹은 교회나 경로당의 소식을 통해 사람을 소개받거나 수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재산이란 내가 가진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벤저민 프랭클린. 산부 지역 활동으로 얻는 수입. 나이가 들수록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 사회는 나이 든 어르신들의 경험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구청이나 복지관, 시에서 운영하며 주 23회만 참여해도 월 20에서 30만 원가량의 수입이 생깁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활동 예시는 이렇습니다. 동네 공원이나 놀이터의 환경 정비,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원, 폐연 수막 정리나 분리수거, 정리 도우미, 반찬 나눔 배달,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등 지역 행사나 축제에서의 안내, 봉사 및 소규모 지원 업무. 이런 일들은 대부분 심한 노동이 아니며 무리한 기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걷고, 말하고, 주변을 챙기는 능력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다시 삶의 활력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을 위한 마을 지킴이나 실버 보안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동네 순찰이나 안부 확인 활동에 소액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은 지역 사회를 지키는 동시에 소소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수입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감각은 삶의 의미를 되살리고 하루를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강해진다. 칼, 융, 사부 손재주와 수공예, 뜨개질, 바느질, 수공예품 만들기 이런 손재주가 있다면 수입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수세미나 머리띠, 앞치마, 생활용품을 프리마켓이나 동네 장터, 경로당 행사 등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가 적게 들고 만드는데 큰 힘이 들지 않아 노년층에게 적합한 수입 활동입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작품 전시회나 생활공예 교육에 참여해 소규모 전시나 판매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손재주를 사회와 나누고 작은 돈이지만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요즘은 지역 카페,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수공예 판매 코너를 따로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프리마켓 외에도 반찬통이나 손뜨개 소품 등을 주문 제작해주는 방식으로 이웃이나 지인들과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워도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가 써준다는 경험입니다. 그 자체가 큰 보람이자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반복적인 손놀림은 치매 예방 등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뜨개질을 통해 손가락 관절이 부드러워졌다고도 말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작은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작은 바늘 하나, 실 한 가닥에서부터 가능합니다. 기술은 늦게 배워도 늦지 않다.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인생도 있다. 무명 생활공예 강사 인터뷰 중 오브 폐지나 고물 수집의 오해와 현실, 폐지를 줍는 일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물상에 직접 가서 거래하면 정직하고 정당한 수입이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어 걷고 폐지나 캔, 고철 등을 모아 고물상에 넘기면 일주일에 약 30만 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볍게 운동하듯 동네를 돌아다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자체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폐지를 줍는 이 시간을 산책 겸 소일거리로 삼으며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게 되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폐지 수거는 단순히 수입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거운 짐을 무리하게 들거나 너무 더운 날씨에 장시간 활동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야광조끼나 장갑, 수레 등 기본 장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 경로나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만든 수입은 적은 금액이라도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사회의 시선보다 내 삶의 가치를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내가 해낸 일이라는 자부심이 가장 큰 보람이다. 익명 어르신 인터뷰 중 육부 재능, 기부가 수입으로 이어지는 경우 혹시 예전에 교사셨던가요? 아니면 요리, 악기, 바둑, 한글 교육, 손주 돌봄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이런 재능은 지역 커뮤니티나 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소액의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식 프로그램이나 유료 수업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이나 한글 교육 또는 경로당에서의 간단한 요리 수업, 손뜨개, 모래교실 같은 활동은 큰 준비 없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소한 강사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말벗이나 책 읽어주기, 손주 돌봄 같은 일도 돌봄 지원 사업이나 가정연계 활동으로 연결되면 정당한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시간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자 재능 공유 플랫폼이나 실버 강사 프로그램 같은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주는 지자체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신청을 도와주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자존감과 연결되고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재능이라도 나에게는 인생 전체가 담긴 귀한 경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기술이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 실버 재능 나눔 봉사단 슬로건 중 7부 공짜로 시작하는 저축 습관. 노년에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지만 나가는 돈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는 무료 급식, 무료 의료 상담, 이발 서비스, 저렴한 장터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달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문화센터나 구청 강좌도 대부분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운영되므로 배움과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기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신비, 전기세, 교통비 등도 시니어 할인 혜택을 잘 살피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경로 우대 서비스나 지자체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꼼꼼히 챙기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은 작게라도 저축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매달 저금하는 습관은 다시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더 나아가 그 돈을 손주에게 용돈으로 주거나 갑작스런 병원비에 쓸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자산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금액보다 내가 직접 만든 여유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절약하고 모으고 지켜낸다는 감각은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매달 적금 통장을 채워가며 느끼는 뿌듯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자신감입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은 단지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익명 시니어 금융상담사 인터뷰 중 중요한 건 액수보다 꾸준함입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건 단순한 금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거창한 사업이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 한 칸, 손끝의 감각, 잠깐의 시간, 나누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고정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삶의 안정뿐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력도 만들어냅니다. 노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만들어낸 나 자신의 힘이니까요. 적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만든 결과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당당한 삶입니다. 삶이란 지혜는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작고 단단한 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